안녕하세요. 아빠가 알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김지영입니다. 통계라고 해야 될지 데이터 시각화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튜키의 루토그램, 우리말로 하면 뿌리 그래프에 해당되는데, 사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만드는 건 나중에 만들고. 그래서 보면 260쪽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튜키가 히스토그램을 분포를 나타낼 때 잘못 읽힐 수 있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줬다. 보통 히스토그램은 관찰값 중에 가장 빈도가 많은 계층, 막대기에 눈이 가게 되는데, 튜키는 빈도 대신에 빈도의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넣었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과 반대된다는 의미로 이를 루트그램이라 했다. 히스토그램과 반대다. 이게 참 루트그램이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루트를 취했기 때문에 루트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이게 히스토가 조직이라는 뜻이고, 나무로 치면 이제 이 줄기의 이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게 반대된다 그래서 뿌리 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루토그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번역은 직역이고요. 그래서 실제 루토그램을 보시면 이게 루토그램이라고 이름 지은 튜키의 약간 언어 유희 또는 익살스러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루토그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가셔가지고 주소 여기 있는데 이걸 딱 클릭하시면 거기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왔네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예제 데이터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예제 데이터가 요거 있고 요거 있는데, 이제 요게 어떤 거냐 보시면 도수 분포표입니다. 1짜리가 3이 있고 2짜리가 4개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플러스 그려보면 바로 딱 도수 분포표 보이죠. 도수 분포표는 초등학생도 압니다. 중학생도 알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0인 것이 값이 1이죠. 1인 것이 값이 한 3 정도 될 것 같고, 2가 한 4 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3이 20이 넘네요. 이렇게 그려지고, 요 빨간 선은 뭐냐, 이 바이노미널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바이노미널, 빈도니까 이제 개수니까 바이노미널 그래프를 그리면 되죠. 근데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바이노미널 그래프가 정규 분포가 같아진다,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배우신 기억이 조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셔도 일단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생각하셔도 지금 뭐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이고요. 루토그램 스퀘어 루트를 한번 쳐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은 그대로 1이에요. 근데 5가 커졌죠. 그리고 5라는 게 원래는 25거든요. 여기에서 값이 25예요. 25. 데이터가 25의 값을 원래는 25고 1이면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이 스퀘어 루트를 취하게 되면 1과 5니까 차이가 적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값의 큰 것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막대기가 큰 것에. 근데 작은 것에도 더 주목할 수 있게끔 해준다, 뭐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랑 같이 빗대어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그냥 로우로 하게 되면 이 큰 값의 차이 있는 들쑥날쑥한 것은 많이 주목하지만, 이 작은 것은 덜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값이 작으니까. 이게 0이고 1이면 그 차이가 얼마 안 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극단값으로 갈수록 이것들이 정규 분포를 왜곡시키는 이제 역할을 크게 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 자체를 보게 되면, 이 빨간 그래프와 이 막대기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것은 덜 주목하게 되죠. 값 자체가 작으니까 이 값은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퀘어 루트를 함으로써 이 값들, 극단에 있는 값들에 더 주목하게 해준다. 스퀘어 루트를 취했기 때문에 루토그램이고, 또 동시에 이제 또 하나는 그게 루토그램의 하나 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요 빨간 거와 이 막대기 차이를 보여야 되는데, 요 차이가 이게 곡선이고 하나는 이게 경사선이고 직선이기 때문에 차이 값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행잉을 시키는 거예요. 행잉이 뭐냐, 위에서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차이값이 뭐냐, 이 0인 기준선과 요 막대기와의 차이를 보고서 우리는 들쑥날쑥한 걸 보고서 차이가 크구나 작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스퀘어 루트를 취하게 되면 값이 좀 더 양극단에 있는 그 값들이 과장되고 가운데 있는 값들이 약간 축소됩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시 데비에이션 시키게 되면 요 차이값만 볼 수 있어요. 차이값만.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정규 분포로부터 차이가 있구나. 스퀘어 루트를 취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들쑥날쑥하구나. 그럼 정규 분포에 가깝나 보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잉 시켰다는 거.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은 아래쪽부터 자라 올라가지만 행잉은 위에서부터 자라 내려오는 거거든요. 뿌리처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뿌리와 관련되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스퀘어 루트를 취했다는 점과 뿌리처럼 자라 내려온다는 점에서 튜키는 이름을 루토그램이라고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이 바이노미얼 그래프인데 데이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의 분포는 포화성 분포를 그리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바이노미얼 해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포화성 분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성 분포와 바이노미얼 그래프 두 개를 이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데이터를 올리신 다음에 업로드 시키신 다음에 지금 없지만 업로드 시켜 가지고 이제 똑같이 히스토그램이랑 이것들을 이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튜키의 루토그램, 우리나라 말로는 뿌리 그래프라고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별로 다른 데서는 별로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차를 맛보는 여인 이 The Lady Tasting Tea 요거를 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굳이 만들어 본 거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책 읽을 때 좀 참고되시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튜키의 또 다른 것들이 있죠.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